자, 우리 오늘은 그 4단원 하기 전에 앞에 3단원 이제 그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좀 다룰 만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뭐 푸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의미로 잘 들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여기 4번인데 f'a가 4일 때 이 값을 구해라. 원래는 내가 h의 개수를 보라라고 얘기하긴 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h고 h제곱이니까 안 맞단 말이죠, 이제. 정석으로 쟤를 내가 만약에 풀어본다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제 분자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fa를 빼주십니다. fa를 뺐으면 다시 더해줘야지. 자, 더해주는 거를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더해줄 건데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fa로 이렇게 이제 메꿔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h의 개수를 이제 여기서는 볼 수가 있죠. h의 개수를. 근데 여기서는 h의 개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똑같이 1창 1창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원래는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푸는 거였어. 원래는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풀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만약에 메꿔주잖아요. 이제 이렇게 메꿔주시게 되면은 이제 일치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f'a의 3배 f'a의 3배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f'a라고 이제 보시기는 하지만 그 아직 h가 살아있는 상태고 h가 살아있고 여기서 리미트 h를 이제 0으로 보내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여기 뒷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여기 이제 아예 0으로 처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앞부분만 처리하는 셈이겠지? 앞부분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느낌 가져가시냐면은 이제 이런 거야. 그 h가 0으로 가는데 이게 h 똑같은 차수여야 뭐 f'a로 처리가 되겠지만 h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h의 거듭 제곱이 더 많으니까 차수가 더 크니까 이제 차수가 더 큰 쪽이 세다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더 빨리 0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부분이 0이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져가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서 h제곱이 나온다 한들 일단은 기본 원리만 알고 있어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죠? h제곱 나오면은 쟤는 0으로 처리가 되겠네? 이제 뭐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번. 자, 10번인데 요거. 자, 요거가 조금 어려워, 형태가 이제. 요게 이제. 자, 요게 26번 치고도 좀 어려운 편인 것 같거든, 모의고사 치고도. 자, 뭐냐면, 일단 치환을 일단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쟤를 치환을 일단은 역수로 한번 치환을 들어가시는데, 역수로 이제, h분의 1 역수로 치환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 0 플러스입니다, 0 플러스. 그리고 저거 다시 다 치환한 거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자, f1 플러스 h, g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G1이야. 마이너스 F1G1.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내가 뭐 로피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했잖아. 로피타를 만약에 이거 잘 구사할 수 있으면 그거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여기까지만 써줄게, 이제. 조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분자에다가 어떤 거를 더하거나 빼는 변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뭘 더하고 빼주셔야 되냐면 원래는 내가 여기 뭐 h가 0으로 가니까 0을 넣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0 넣으시면 f1 G1이 되니까 이미 똑같은 게 뒤에 있잖아. 살짝 한번 틀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더하고 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택 1이야. 그 f1 플러스 h g1 플러스 3h가 원래 있었고 자, 뭘 빼는지 잘 보세요. h가 0으로 가는데 이거를 한 번만 대입한 걸 빼. 한 번만 대입한 거. 여기다가 0 대입해본다 치면은 결국 이거를 좀 더하고 빼는 거야. 이거를. 이 분홍색을 더하고 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자, 좀 좁으니까 밑에다가 좀 이제 쓸게요. 밑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빼기로 이제 묶어주신 다음에 h분의 자, 이거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걸 이렇게 더하겠죠. 1 플러스 hg1 마이너스 이제 요 놈을 이제 쓰는 거야. 요 놈을 이제 F를 G. 이거 분홍색으로 다시 쓸게 이거. 지금 내가 이제 변형을 가한 부분을 분홍색으로 씁니다. 변형한 부분. 자, 얘들아 요거를 이제 분홍색 부분을 더하고 빼야 돼. 분홍색 부분을 이제. 이러면은 아마 그 공통 부분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묶어보시면은 아마 잘 처리가 됩니다. 묶어보시면. 미분계수 부분 처리되는 게 있고 함수값 부분 처리되는 게 있어서
얘를 더하거나 빼시고 또는 또 다른 옵션 내가 h에 0을 엿다가 넣어봤는데 여기다가 넣어준 f1, g1 플러스 3h 있지. 이거를 이제 더하거나 빼도 돼. 요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 옵션이 두 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변형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아시겠죠? 이걸로. 원래는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렇게. 이게 묶으면 지금 얘로 묶으면은 공통부분 얘로 묶으면은 미분계수 꼴이 나와. 결국에. 그리고 얘도 이제 그 G1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미분계수 꼴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분계수 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계수 꼴, 그 다음에 이제 H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할 수 있는 부분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시겠죠? 뭐요? 이거 여기 지금 잠깐만 빼기. 여기 좀 뺐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지금 빼기로 돼 있지. 빼기로. 여기 뺐으니까 여기는 이제 부호가 지금 뭔가 그러면 요렇게 수정. 이게 플러스로 해주면 맞을 거야. 플러스로.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로피탈 할 수 있으면 해도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오고. 근데 이제 로피탈이 만능이 아니야, 얘들아, 이제. 그러니까 만능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로피탈을 써도 답은 나오지만, 오히려 썼을 때 약간 부작용,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요거. 이거 이제 형태 보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쌤이 로피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인데,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일치시켜야 돼. 여기를 이제 일치시켜야 돼. 지금 불일치하니까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F의 괄호 안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를 좀 조작해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를 이제 X세제곱 빼기 1을 이렇게 내가 인수분해를 한번 가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근데 분자 F 루트 X 마이너스 F1인데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해주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인제야 비로소 꼴이 맞춰지지 않니? 이렇게 이제. 인제야 꼴이 맞춰지네.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떻게든 일치시키게 만들어주면 돼. 일치시키게. 오히려 로피타를 쓰면은 되긴 되지만 아직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요거 조작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작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요런 유형이었거든. 이제 요런 유형 15번 같은 거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였냐면은 요거는 근데 얘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로피탈을 쓰면은 한 방에 풀려. 한 방에 만약에 미분을 해보면은 3x 제곱분의 그다음에 3f'x 그다음에 마이너스 얘 미분해주면은 f3이죠. f3 거기에다가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3 넣으면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그 이제 분모는 인수분해 해 놓으시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 놓는 게 무조건 좋아.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어떤 적절한 거를 이제 더하거나 빼주시는데 여기서 뭘 더하고 빼주시냐면은 이제 그 x에 3을 넣어준 x에 3 넣어주면은 3f3 나오잖아. 3f3 3f3을 더하고 빼시는 거야. 3f3을 그래서 여기서 f3을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F3은 이제 더해 주셔야 되는데 저거 좀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3F3을 이제 뺐고 3F3을 다시 더해 줘야 되는데 저기 남아있던 XF3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3F3으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은 얘도 공통부분 묶이는 게 있어요. 공통부분. F3, 3으로 묶을 수가 있고 여기는 F3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묶어보면은 약분 혹은 인수분해 그 다음에 미분계수 이런 꼴이 다 등장하게 돼.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돼. 이렇게. 하지만 로피탈 한 방으로 다 풀린다. 잘 기억하시고 방법. 요 18번인데 18번. 18번은 이제 Y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Y축 대칭. 요런 문제 풀 때 조심하실 점은 Y축 대칭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하죠. 이런 관계식이. 이게 성립을 하는데, 요거 한번 볼래? Y축 대칭인, 즉, 이제 좌우 대칭인 함수가 있는데, F'4가 32야. 그러면은 반대부,
이거 f 프라임 마 4는 몇이네 얘들아 이거. 반대보 마이너스 30이야. 반대보 마이너스 30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y축 대칭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이런 함수를 해봐. 이런 함수 이제 만약에 4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0이면 대칭해 주셔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4인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보로 나오죠. 반대보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이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게 원래 기본이지만, 이제 내가 이제 그 더 복잡한 형태의 미분을 알려드렸으니까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x하고 속미분을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더 튀어나오지. 속미분을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가 된다고 적분할 때 얘기를 해서 적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대칭성을. 그래서 저 구하는 걸 어떻게 이제 구해줘야 되냐면, 물론 쟤도 루피탈 한 방이면 바로 풀려 이제. 그런데 정석으로 하는 법, 리미트 x가 마사로 갈 때 일단은 그 조작을 좀 이제 가해줄 건데, 조작을 가해줄 건데, 지금 저 분모꼴 때문에 내가 분자분모를 어떤 적당한 식으로 나눌 거거든요. 분자분모를 어떤 적당한 식으로 나눠줄 거야. 뭘로 나눠줄 거냐면은 이 분모 때문에 얘로 나누는 거야. 얘로 이제 분자분모를 동시에 얘로 나눕니다. 얘로 이제 얘로 나누시는 거야. 얘로. 그러면은 얘는 바로 이게 F'16이지. F'16.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인데, 여기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이 F' 마사야. 이 부분이 F' 마사. F' 마사인데, 근데 뒤에 이제 여기 마사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부분, 넣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부분이 또 있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맞춰주면은 다 해결이 돼. 다 해결이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이야. 결국에는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 일치시키는 게. 어떻게든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은 이제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치시키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일치하게.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루피탈 한 방이면 다 금방 풀리게 되니까 루피탈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하다 보면 만능은 아니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런 선생님이라면은 이걸 안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있어. 안 알려주시는 선생님. 근데 나는 이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너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이 문제도 루피탈 한 방이면 다 풀려. 바로 풀리는데 정석으로 하는 법, 정석으로 이제. 요거는 두 가지를 내가 보여드릴 거야. 잘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 그 첫 번째 방법은 치환이야, 치환. 치환해주면은, 자, T 말고 H로 쓰자, H를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근데, 얘들아, 이거 잠깐만. 치환하기 전에, 좀 미리 변형을 좀 해놓고 할게, 변형을 해놓고. A를 넣어주면은 FA 빼기 FA가 되니까 내가 그 FA를 분자해서 더하고 빼는 조작을 가해줄 거야. 조작을 이제 이렇게 조작을 가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FA를 좀 뺐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더해줄 건데, 더해주는 거를 뒷부분을 이렇게 더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FA를 지금 더한 거지.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1번 방법으로 풀 건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데, 사실 치환할 때 이거 다 치환할 필요는 없고, 얘는 이미 F'A로 나오니까 얘는 그냥 이제 그 결과 끄집어내시고, 이제 이 뒷부분을 이제 치환으로 처리하겠다 이거. 뒷부분을 치환으로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 이제 F'A 플러스 해주시고, 앞에는 처리해놨다 치고, 뒷부분 이제 H분의, 자 보세요 이거 치환한 식을 이제 쓸 건데 H로 표현하겠다 이거니까, 그 X 대신에 A 플러스 H를 여기 넣어주셔가지고 여기에 넣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여기 근데 지금 이게 빼기로 쓰는 게 맞죠? 이게 빼기로 다시 정정할게. 빼기로 정정. 분자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제가 이제 A 빼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꼴 보이지 않니?
꼴이 이제 우리 h의 개수를 읽어가지고 마이너스의 f 프라임 a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다 처리는 되지. 이제 처리는 이제 f 프라임 a 빼기 마이너스 f 프라임 a 그래서 2배의 f 프라임 a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인데 요거는 한번 좀 잘 봐봐야 되나? 요거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앞에는 f 프라임 a로 처리가 됐고 이제 앞에는 뒷부분을 잘 보세요. 뒷부분이 이제 치환을 안 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태로 냅둔다. 이 상태로 이제 냅둡니다. 분자 저 괄호 안의 부분을 내가 살짝만 조작해주면 잘 봐요. 이거. a 플러스 해주신 다음에 a 빼기 x 빼기 fn. 자,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치환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잖아. 사실 치환을 하면은 이제 결국 똑같은 셈인데 그거를 그냥 치환을 안 하고 풀어보는 거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치환을 할 때는 얘를 h로 처리하잖아요. h로. 얘가 h면 얘가 지금 반대 부분이니까 빼기 h가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단계에서 굳이 치환 안 하고 이게 어차피 h의 역할이야. 이게 h 역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미분계수가 이제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얘가 어차피 x에 a 넣으면 0으로 가니까 결국 얘가 h 역할을 하는 놈이야. h 역할을 하는 놈. 그래서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는 게 그 미분계수꼴 여기 우리 h라고 이제 익숙하게 다 알고 있긴 하지만 h라고 이게 h라는 단일 문자가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꼴이 만약에 봐봐 여기가 똑같으면은 우리가 이걸 f'a라고 얘기하잖아. 어떻게든 여기가 똑같게만 만들어주면 돼. 이게 항이 하나짜리든 얘가 항이 사실 h가 2개짜리든 3개짜리든 똑같은 게 오기만 하고 얘가 0으로 가기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f'a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결국 이거 반대해 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f'a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돼. 바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예시. 만약에 봐봐.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가잖아. 만약에 1로 가는데 극단적인 꼴을 내가 보여줄게. 자, 이거 x 1 넣으면 0 나오죠, 이거? 0 나와? 그 다음 봐봐, 이제 이거. 자, 이렇게 극단적인 꼴을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거 몇일까? 바로 나와야 돼. f'2야, 이거. 꼴이 똑같잖아, 꼴이. 똑같잖아. 0으로 가잖아. 1을 넣어주면 0으로 가잖아. 그랬을 때는 이걸로 나온다고, 이걸로. f'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h라는 그 문자에 꽂히지 마시고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에 포커스를 두라고.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더 치환을 안 하고도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루피탈 한 방이면 다 해결이 되고. 자, 그럼 요 문제 32번. 자, 여기는 두 다항함수 fg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요거 조심하실 점. 일단은 1을 이제 넣어 보실 건데 얘들아 1 넣어주면은 분자가 0이니까 f1이 3이고 그리고 이제 원리를 잘 보세요. 이거 결국 3을 f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f'1로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f'1로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조심하실 점 저거 밑에 거 저거 x가 3으로 가니까 3을 넣으면 g1이 2야. g1이 2. g1이 2인데 근데 저거 미분계수를 이제 만든다면은 이거 g' 몇이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지금 g1이 2죠. g1이 2. 원래는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이제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지금. 이거 g'1이야 g'3이야 이거? g'1로 볼 수 있어야 돼. g'1. 자, 왜 그러냐?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보세요, 이거. 얘도 뭐 아까랑 똑같아. 치환으로 처리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꼴을 내가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볼게. 잘 봐. 빼기 3을 이렇게 분리한다. 빼기 3을 이제.
그러면은 꼴이 이제 만들어지니, 이제 이렇게 이제. 꼴이 만들어지니? 이렇게 일치가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G'1로 보는 거야, G'1로. 결국 여기서 G'1이 3인 겁니다. G'1이 3.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보로 곱함수의 미분계수 아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곱함수의 미분계수. 자, 그래서 꼴 변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꼴 변형을. 내가 이제, 너네 이제 시험 볼 것들 내가 이제 문제들을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서술형이 이제. 서술형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서술형에는 높이탈이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이제. 쉽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정석으로 풀어야 돼, 정석으로.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이제. 이런 변형,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52번입니다, 52번. 이제 그 fx 플러스 y가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꼴인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 있잖아. 다른 문제들이랑 그냥 똑같이 우리가 이제 f'x라는 게 그 도함수의 정의라는 게 원래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제. 원래 이거였죠, 이거. f'x가 이제 저거였는데, 지금 저 fx 플러스 y를 이제 곱셈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넣어 줄 건데, 근데 항상 이런 문제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라고 했냐면은 대입을 먼저 하라고 했거든, 대입을. 대입을 먼저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F0은 3F0의 제곱이다. F0이 0일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F0으로 나눠주셔가지고 F0이 3분의 1인가? 3분의 1? 3분의 1로 일단 나오게 되겠고 3분의 1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F0을 먼저 구해 놓으신 다음에 저거를 이제 바꿔서 넣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대로 그냥 대입한 거지?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그대로 대입했는데 여기서 이제 묶을 수 있는 게 fx잖아, fx 이제. 근데 묶을 수 있는 게 fx긴 한데 여기서 fx만 묶진 않고요. 3까지 같이 묶습니다. 3까지 이제. 3까지 같이 묶어 주셔야지만이 여기 뒤에 빼기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저 F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F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다 묶어내야 돼. 다. 3까지 같이 다 묶어내 주셔야 됩니다. 3까지. 이것만 해줄 수 있다면 풀리는 문제. 풀리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74번인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이제 필수 예제에서 없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만 할게.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fx가 x가 0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 평균 변화율식 구하는 걸 혹시나 잊으셨을까봐. 자, 5 빼기 0분의 f5 빼기 f0. 자, 얘가 이제 0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고, 그 평균 변화율이 f'a랑 같다라는 게 그냥 이 식을 쓰는 거지, 이 식을 이제. 이제 이거 필수 예제에서 다루진 않아서 혹시나 깜빡하셨을까봐 요 식으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요 식으로. 자, 그 다음 75번입니다. 75번. 자,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제 저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사실 보자마자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a가 마이너스 1. 이거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저 함수 fx가 지금 절대값이 x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 x가 1일 때 기준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함수인데, 근데 만약에 저 함수 fx가 뭐 절대값 관계없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1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가로지르겠죠? x축으로 이제 가로지를 건데, 이때 x는 1 기준으로 뭐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접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꺾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꺾이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뒷부분이 이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저걸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x 빼기 1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은 이제 저게 제곱으로 이제 튕기는 모양인데, 물론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오긴 하겠으나 2제곱 이상이면은 저 절대값을 이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드럽게 무조건 그려지게 돼 있어. 무조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제곱 이상을 무조건 가져야 돼, 얘들아. 2제곱 이상을 이제. 무조건 2제곱 이상을 가져야 돼. 무조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미분이 가능하니까 F'1이라는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2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지면 이게 무조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제 완만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자, 그래서 빠르게 답을 내야 될 때는 이 정도로 처리해줘야 돼. 이거 미분 가능하려면은 x 빼기 1을 2개 이상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해서 바로 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엄밀한 미분계수의 정의 있죠? x는 1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해서 처리해야 돼. 올바른 방법은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x-1, fx-f. 이게 이제 올바로 푸는 방법이야. 서술형 버전이에요, 이게. 서술형 버전. 서술형 버전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형일 때 이렇게요. 서술형일 때. 그래서 여기 수투는 객관식 버전 풀이랑 서술형 버전 풀이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돼. 여기는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이거 푸셨나 이거? 77번? 77번 이거 푸셨습니까? 77번? 저거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말뜻을. 저거 그대로 냅두지 않고 내가 이제 이항을 해서 처리를 해볼게, 이제. 이게 이무의 실수 A, B에 대해 성립하는데 편의상 내가 B가 A보다 크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풀어볼게. 자, 그러면은 저거 이항을 해줍니다. FA를 이항을 해요, FA를. 얘가 이제 F'A의 B-A가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왜 이거 B가 A보다 크다라고 내가 가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B 빼기 A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B-A분의 자, FB-FA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양수로 나눈 셈이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어.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자, 나는 그냥 B가 A보다 크다라는 가정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식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자, A가 더 작은 값, B가 큰 값인데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그 A보다 큰 지점 B가 있는데 A, B 두 점을 이은 기울기 있죠? 두 직선의 기울기. 앞에 거가 크다라는 얘기거든, 앞에 거가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게 어떤 그림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해 줄게. 이게 이 식을 만족하려면 그 주어진 함수가 이거 아래로 볼록일 때 성립하는 식이야. 아래로 볼록일 때. 이거 볼록 여부랑 관계 있는 거. 볼록 여부랑. 아래로 볼록일 때만 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만. 그래서 결론은 이거 아래로 볼록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아닌 거. 자, 이제 3번은 대놓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5번도 대놓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죠? 대놓고. 그리고 1, 2번은 볼록은 아니지만은 1, 2번에서는 저 1차 함수가 이게 등호가 성립할걸? 등호가. 왜냐면은 직선상의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있을 건데 근데 그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 점이랑 그 뒤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1, 2번 1차 함수일 때에는 애초에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진짜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아니어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등식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4번만 위로 볼록이니까 일단 4번이 이제 틀린 답인데 근데 진짜 아래로 볼록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제. 자, 이런 모양의 아래로 볼록이 있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쯤 된다고 해보자. 이 정도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을 A보다 큰 지점 어디로 잡든 간에 어디로 B를 잡든 간에 지금 이 접선 말고 분홍색 기울기가 더 크지 않니? 분홍색이. 이게 무조건 항상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게 등호가 이 등식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 실제로 그림상에서도 저게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볼록 여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 볼록 여부까지. 요거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단원 일단 들어갑시다. 4단원. 지금 일단 여기 이제 그 풀다가 이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 제가 일단 좀 풀어드림 그 푸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신 분들은 4단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좀 볼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미분 단원이
결국 이 어떤 함수의 그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어떤 함수 위에 어떤 특정 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F'A랑 같다라는 의미였어. F'A랑 같다. 그래서 저 F'A를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합니다. 함수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기울기가 F'A가 되는 것이고 지나는 점이 a, fa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그 접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접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하거든. 접점의 좌표가.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접점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만약에 a, fa라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를 구해주시고 식만 세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1번은 되게 간단한 상황인데 만약에 상황이 여기서 다르게 주어진다. 이번에 접점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진다.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그 접점의 좌표를 활용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랑 같겠죠, 이제.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 주어지면 그게 F'이랑 같다라고 해서 아마 이 식을 토대로 접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 접점의 좌표를 이제. 방금 전이랑 상황이 다른 게 방금 전은 접점이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먼저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역으로 접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좀 가장 복잡한 상황이 이거야. 곡선 밖의 점에 주어질 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어떤 함수 밖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접선이 3개 나오게 될 것 같아.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그 접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현재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 미지수로 세워서 접방을 세웁니다. T, 로 접점을 잡으면 기울기가 F'T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접점 미지수인 상태로 접방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접방은 이 처음에 곡선 밖의 한 점인 x1, y1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해주면은 t값, 접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 접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으셔가지고 접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이 가장 좀 길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게 어렵게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정리, 풍각정리인데 여기 증명이 이제 막 지금 막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근데 한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노래 정리는 뭐였었냐면은 전제 조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어디에서 연속이었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었습니다.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그리고 이제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양끝 함수값이 같아야 돼.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 내가 만약에 같다면 그 구간 그 A, B 사이에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C의 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노래 정리였습니다. 노래 정리. 저게 무슨 말이었었냐면은 이제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을 때 구간의 양끝점을 이렇게 잡고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즉 평행한 접선이 그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보장해 준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최소 하나를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최소 하나.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냥 빠르게 좀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갈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그 주어진 함수가 상수함수일 때와 상수함수가 아닐 때로 나눴는데 상수함수는 어떻게 구간을 잡든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기울기가 0이고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기 때문에 항상 저 롤의 정리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고 상수함수일 때
상수함수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그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가질 때, 최소값 가질 때 나눠서 했었는데 그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C일 때가 최대값이면은 C 주변에 있는 함수값은 그보다는 작을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고 얘가 더 큰 값이겠죠. C일 때를 최대값으로 잡아주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기본적으로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0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높이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었어. 등호가 들어가는 개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양수 H로 나눠가지고 미분계수를 씌웁니다. 양수 H로 나눈다 한들 부등호가 안 바뀌고요. 그런데 만약에 음수 H로 나눠주게 되면은 부등호가 이제 뒤집히게 되는데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좌미분계수식이 이렇게 지금 뒤집힌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뒤집힌 거고 우미분계수식이 여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부등호죠, 부등호. 이렇게 부등호가 이제 그대로 이제 딸려 내려오게 되는 거야. 부등호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때문에 이게 0과 0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좌미, 우미가 둘 다 0이라는 얘기니까 부호를 뗀 것도 결국 0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부호를 뗀 것도 0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 이제 최소를 가질 때 반대로 이제 부등호 다 뒤집혀서 똑같이 나오고요. 자, 롤의 정리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게 롤의 정리든 뒤에 나오는 평균값 정리든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지만 지금 얘랑 평행한 접선, 기울기가 0짜리인 접선이 없는 거야. 이건 이제 이 점에서는 꺾였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니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평균값 정리는 이를 일반화한 겁니다. 일반화하는 거. 자, 전제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닫힌 구간 A, B. 여기서 연속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A, B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의 양끝점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선 있잖아. 그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순간. 구간의 양끝점 가지고, 자, 요거 있지, 요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자, 이러한 순간을 만족하는 C의 값이 열린 구간 A, B에서 존재해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합니다. 열린 구간 A, B야. 이 식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저거를 이제 이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은 구간을 이제 잡았을 때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그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자, 얘도 이제 증명이 이제 있기는 한데 요거는 증명이 좀 복잡해서 얘도 좀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결국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구간의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거든. 직선을 이제.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뭐 G라고 나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원래 함수랑 저 직선을 이제 뺀 H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는데 그럼 H라는 함수가 결국에는 롤의 정리를 이제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해.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구간의 양끝점 지나는 직선 잡고 치환을 해서 H라는 새로운 함수로 치환을 해서 롤의 정리 증명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흐름만 좀 잡아놓을게. 자, 그래서 롤의 정리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 그 치환한 함수가.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이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치환해 놓으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을 하는데 그럼 치환하기 전에 원래 식에서는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잡으면 이제 이 정도만 일단 써놓을게요. 이 정도만. 그만큼 여기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 이 전제 조건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도 예전에 보여줬죠? 졸업생들도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자, 근데 필수 예제들이 그 막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빠르게 하고 뒤에 좀 더 좀 추가적으로 볼 거야.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요거는 한번 근데 내가 한번 방학 때 유형서에서 풀어드렸던 문제인 게, 자, 어떤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놨는데, 저 곡선 위에 P라는 점이 A, B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함수를 이제. 자, 함수를 그려보는데, 지금 이차함수가 위로 블록이고요. 0,4를 지나고 4,0도 지나는 거니까 그림을 대략 한 이 정도쯤 그릴까? 한 여기랑 대략 한 뭐 이 정도쯤 지난다라고 해서 이 정도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A입니다. A가 0,4죠. 여기가 A가 0,4. 그 다음에 B가 지금 여기네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B가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점 A, B 사이를 지나는 어떤 모르는 점 P가 여기 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으시냐면은 그 직선 AB와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저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저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직선 AB를 한번 그어 보시게 되면은 한 이 정도? 그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P라는 점이 딱 잡았을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이 직선 AB에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멀어야 될 텐데 직선 AB를 그대로 이제 끌고 가.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끌고 갔을 때 결국 그 평행한 접선일 때 결국 한 이 정도쯤 좀 잡읍시다. 결국 얘랑 평행한 접선일 때가 가장 그 거리의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이야. 거리의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 평행할 때입니다. 평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AB는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기울기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자, 편의상 내가 예를 들어 fx로 잡자. 는 fx. 그래서 f'이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는 거지. 쟤를 근데 미분해주고 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자 이거야. 그 x가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x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y좌표 있죠. y좌표 이제 x에 2 넣어보시면 저기 아마 y가 3 나오나? 3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체 1번의 답 최대값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그 직선 AB의 방정식하고 P라는 점. 자, 직선 AB 방정식 바로 할게.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얘기 한번 했었나 모르겠네. 했던 것 같은데. 좀 뭐 사소한 거지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애초에 식이 이런 꼴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는형으로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런 꼴이지 무조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게 x, y의 합이 일정해. x, y의 합이 일정. 합이 지금 몇 나오니? 4 나오잖아. 그래서 빼기 4로 맞춰주면 되겠지. 빼기 4로 이제. 빼기 4. 그리고 이제 P라는 점은 2,3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면 거리는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2,3 대입해 보시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4라고 내주셔가지고 루트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루트 2분의 1. 이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겠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고 근데 보통은 1-2번을 많이 물어봐. 이것까지는 잘 안 물어보고 더 물어보는 게 그 어떨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니 자, 지금 A, B까지 같이 포함해 주셔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밑변을 A, B로 보면은 A, B는 이미 좌표가 정해지는 점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고 얘는 4루트이지 밑변이 결국 높이가 최대여야 삼각형 넓이가 최대인데
최대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구해놨죠? 지금 이제 저렇게 구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약분이 잘 되니까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는 이제.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근데 얘는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다음 필수예제 2번인데 이거 우리 방학 때 수업했을 때도 필수예제로 다뤘던 문제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 번 더 다루는데 요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먼저 정석으로 푸는 방법부터. 자, 이 3참수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생각하는데 그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을 찾으라 이 얘기야. 또 다른 교점을. 자, 원래 이거 어떻게 풀으라 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줄게. 자, 상황 자체는 일단 저 3참수가 대략적인 모양이 한 뭐 이 정도쯤일 것 같고 이 정도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찍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가 대략적인 위치가 한 이 정도쯤 잡아볼게. 이 정도쯤 이제.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으로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 현재 이런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상태로. 자, 그래서 지금 다른 한 교점이 있죠. 일단 다른 한 교점이. 이 점의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4인 상태입니다. 여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꼭 그려서 풀 필요는 없어. 지금은 설명하는 단계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교점을 찾으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죠, 원래?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함수 일단 내가 편의상 F라고도 둘게. F라고 이제. F라고 두고 문제를 좀 시작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미분해줘가지고 저 마이너스 1,4에서의 접방 세워볼게요. 접방 이제. 접방 한번 세워보실 건데 자, y는 자 뭐식이냐? y는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을 이제. 근데 잠깐만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위치를 내가 잘못 잡았네. 위치를 지금 정확한 그 위치가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 그래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요거 좀 다시 수정해 줄게. 자 그림 다시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극대가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1. 얼마니까 여기가 맞네. 이렇게 좀 다시 정정해 줄게. 그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이해 돕기 위해서 저렇게 좀 다시 좀 정정해 줄게. 자, 그래서 저 점에서의 접선 한번 이제 지금 그어놨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을 저 마이너스 1,4로 잡아줄게. 마이너스 1,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해주셔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잡겠죠. 일단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럼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니까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 해주셔가지고 이항을 해. 이항을 이제. 이항해 주시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야. 마이너스 2가 0. 여기까지도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게 뭐 99.9%도 아니고 무조건 100%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애초에 그 3참 원래 함수와 이 접선하고의 교점 이미 하나를 알고 있지 않니? 무조건 뭘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마이너스 1로, 즉 x 플러스 1로 100%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x 플러스 1로 하면 되는데 근데 또 x 플러스 1 그냥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접하면은 이제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 믿고 들어가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생각해봐. 여기 상수항 1이니까 여기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x 빼기 2가 필요하죠? x 빼기 2. 이렇게 맞추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일단은 결국 이게 답일 거니까 2, 모시기가 답일 것이고 2를 넣어보시게 된다면은 8 빼기 8 더하기 1을 해주셔가지고 2, 1. 일단 답을 이렇게 내는 거야. 답을. 이렇게 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었죠?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고, 자,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이제 무조건 아마 하게 될 걸, 이제. 무조건. 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더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빨리 하는 방법. 사실,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와야 돼. 곡선하고 접점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원리를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원리를 이제. 요거 한번 볼래? 만약에, 어떤 3참수라 가정할게요. 그냥 3참수. 뭐 어떤 함수에도 상관없는데. 자,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직선이 만약에 있어. 직선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3참수하고 직선. 현재 봤을 때는 교점이 3개지?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만약에 x좌표가 마일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가정을 해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의 교점을 모른다라고 현재 가정을 합니다, 일단. 그럼 둘이 연립해가지고 만약에 교점을 구하려고 시도를 해.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일하고 1하고 2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뭐 이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변하진 않겠지, 이제. 는영으로 했을 때 이 방정식이 마일하고 1하고 2로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거야. 접선이야, 접선. 접선이면 이렇게 한번 볼래? 뭐 지금 그림처럼 뭐 이런 접선을 그렇다 칠게. 이런 접선이 이제 여기 접하는 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지금 여기 뭐 0이라고 잡아주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뭐 3이라고 내가 한번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잖아. 그럼 저 노란색의 상태에서는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노란색일 때에는 0이 중근 아닙니까? 0이 중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물론 이항을 한다 한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0은 이제 여기서 중근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중근으로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자, 여기서 삼참수와 접선의 교점. 삼참수와 접선의 교점 중 접점이 아닌 다른 한 점. 자,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빨리 구하기. 보통 3참수로 많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3참수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1초 컷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 그 다른 한 교점의 좌표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자,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소의 관계.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가 연립을 이렇게 하겠죠. 봐봐. 3차 함수 이퀄 1차 함수. 이제 접선이랑 교점 구하는 거. 접선이랑 이제. 이 접선이야. 처음에 교점을 구하려면 이런 식을 처음에 세우지 않겠니? 그게 요거잖아. 요거죠. 그래서 이항을 다 하잖아요. 이항을 만약에 한다. 이항을 3참수에서 이제 그 접선을 빼는 거죠. 1참수를 이제. 그래서 이제 는 0으로 이제 보는 거겠지. 는 0. 이 3차 방정식을 풀겠죠? 3차 방정식을.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볼래? 3참수의 이제 접선이 아닌 다른 한 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보통 접점을 이제 알려줄 거야.
어느 점에서의 접선인지를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미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총 3개일 건데, 실근이 3개일 건데, 이미 접점이 중근인 거니까 2개를 알잖아요. 2개를 이제. 그래서 나머지 하나 찾는 거지, 나머지 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 세근의 합의 벚꽃을 듣고요.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 원래 뭐분의 뭐였니?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주어진 3차 방정식의 3차항하고 2차항만 가지고 하는 거야. 3차항하고 2차항만. 기억나십니까?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야? 기억이 안 나시나? 이게 설마?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이거 지금 내가 고1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3차항, 2차항 이제.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만 알면 돼. 근데 생각해봐. 3차항의 개수가 여기 있니?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죠? 2차항의 개수가 어디 있니? 당연히 왼쪽에 있지? 여기 2차항이 없으니까. 즉, 세근의 합은 이미 3차 함수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야. 3차 함수만 보더라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만약에 봐봐. 지금 이 문제처럼. 지금 이 3차 함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이잖아요,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이제 3차 함수랑 이 접선이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접점의 x좌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나 찾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 걸 감안하면은 이 3차함수에서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3차항의 개수는 지금 1이야, 1.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0이야, 0.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이죠? 세근의 합이 0. 이게 0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모가 몇 나오는 거야, 네모가 이제? 2가 나오지? 네모가 2.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에 이제 써먹냐? 이거를. 자, 3차함수만 딱 먼저 봐, 3차함수만.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원래 교점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막 는 해가지고 같다라고 한 다음에 막 이항해주고 원래 이런 과정이 있잖아.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3차 함수에서 세근의 합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 어떤 직선이랑 연립하던 간에.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여기서 몇이어야 돼, 바로? 0. 바로 나와야 되겠죠? 세근의 합이 이게 지금 접점이니까 중근이라는 걸 알면은 나머지 하나가 2인 거야. 나머지 하나가 2. 2라고 해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2.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2가 나오는 거야. 2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세근의 합은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에만 의존한다는 걸 알면은 접선이 무슨 식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접선이 무슨 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요거 관련된 문제는 바로 1초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제.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거야.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이 문제는 1,-2라는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이제 이렇게 긋는데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구해보라. 이거 뭐 대략적인 그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해보면 이런 상태야. 어떤 상태냐면은 뭐 이런 함수가 있고 1,-2니까 위치가 대략 뭐 어디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위치가 대략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쯤. 여기서 이제 접선을 한번 그어 보셨을 때 접선을 이렇게 여기로 붙이고 이렇게 접선을 잡아 놓았을 때 이 두 접점을 이어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니? 요거를 구하는 상황이지. 이제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그림은 필요 없어.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거니까 이제 접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t라고 잡습니다. t,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갈 거야. 접점의 좌표를. 저 접점으로 접방을 세웁니다. 저걸로 이제 접방을 세웁니다. y는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3t제곱 마이너스 4
3t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는 해주시고 여기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시고 그래서 여기 다 전개 한번 해보시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여기까지 좀 써주시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가 되거든. 자, 플러스 4t 마이너스 4t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항도 정리가 되거든.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좌변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남는 식을 정리해 보시면 자 이거 지금 남는 식이 지금 남는 식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니까 이 항에서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요거 맞니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묶을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3t 제곱 3t 제곱에다가 이제 t 마이너스 2 그럼 뭐 이렇게 뭐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이때 그럼 t가 0하고 t가 2 나오니? 이렇게 맞니?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지금 미분을 하면은 6t-4죠? 6t-4 다시 6t-4로 다시 좀 수정할게 6t 빼기 4 여기 좀 다시 좀만 정정해 주시면 여기 6t 빼기 4입니다 6t 빼기 4 6t 빼기 4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좀 다시 좀 정정을 좀 할게요. 다시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4t 이거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할게. 이게 지금 2차 함수인데 지금 3차식이 나오면 안 돼서 자 여기 다시 좀 정정해 줄게요. 바뀌는 부분이 지금 소거되는 거 똑같고요. 소거되는 거 똑같고 남는 것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니까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0 3t t 마이너스 2가 0 그래서 t가 0하고 t가 2 해가지고 두 개 나오네. t가 0하고 t가 2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네. t가 0하고 t가 2 나옵니다. t가 0하고 t가 2 근데 그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접점을 이은 직방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0하고 2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저 접선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이 점의 좌표를 완성을 해. 여기 0, 모시기 여기는 이제 그 2, 모시기 이거를 바로 구해 주셔가지고 0을 넣으시면 2가 나오게 되고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6 나오나? 6? 이렇게 나오나? 12 빼기 8 플러스 2니까 6.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그냥 방정식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2증가 4증가니까 y는 2x 플러스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2?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2x 플러스 2. 그래서 둘이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4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네. 4.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여기서 t에다가 0, 2를 넣어가지고 접방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딱 깔쌈하게 이제 구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것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거.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요건데 그 1번 4-1번은 두 곡선이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 모양상으로 따지면 두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공통으로 접하는 그 점이고요. 그 점에서 똑같은 접선이 이제 그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얘들아 항상 원리는 이거야. 항상 두 함수가 접한다 나오면 무조건 요것만 기억해. 그 두 함수가 그 접하는 점에서 일단 같아야 돼 일단. 그래서 그냥 두 함수가 같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는 플러스 ax죠. 플러스 ax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 그러니까 그 접하는 점에서 둘이 같다라고 써.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있다면 그 x값은 여기 이 접점에서의 그 x 좌표가 나오겠죠. 접점에서의 x 좌표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될 거니까 미분한 것도 같다라고 쓸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bx랑 같다. 그래서 이 원래 함수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게 같다라는 이 두 식만 써서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저걸 어떻게든 연립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정보를 더 알려주긴 했어. 정보를 이제. 일반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함수가 이제 뭐 접한다. 뭐 공통 접선을 가진다. 다 뭐 같은 말이야. 그럼 무조건 함수 같다? 미분한 게 같다. 무조건 어떻게든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든 연립해야 돼. 어떻게든. 보통은 연립이 좀 간단한 경우가 있으나 그 좀 생각해야 되는 연립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연립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힌트를 준 게 그 접하는 점을 알려줬어. 얘는 접하는 점을 1,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만족하는 x가 1인 거야. 애초에. 그래서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1인 거고 이 위에 게 함수값 조건이니까 이걸 계산하신 게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요거 풀면 끝나. 요거 풀면. 자, 어떻게든 저것만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을 수가 있죠? 1을 넣어서 계산 한번 쭉 해볼게요, 이제. 자, 1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자, 1을 그냥 다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소거되는 게 있고 일단 먼저 여기서 a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도 한번 1을 넣습니다. 3 마이너스 2 일단 a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b 여기다가 a에다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저 좀 정리해 보시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b 그래서 b가 1 나오네. b가 1 이렇게 일단 b까지 나오게 되죠. 일단 b가 나오게 되고 여기 나온 b값을 여기 대입해. 대입하시면은 c가 마이너스 2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c가 마이너스 2 ab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다 더하라고 했죠. abc를 다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2번 얘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는 그 밑에 2번은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자, 그래가지고 지금 y는 x세제곱 플러스 7 위에 거 밑에 거는 y는 x세제곱 플러스 3입니다. 이제 현재 뭐 이런 상태인 것이고 이런 상태. 자, 이제 그 정석으로 푸는 법. 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래. 동시에 접하는 접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문제랑 살짝 다른 게 아까 문제는 두 함수가 이 공통 접점을 가지는 건데 이 문제는 공통 접점이 아니야. 애초에 두 함수가 만나지도 않아. 그냥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거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쯤 되려나? 한번 봐봐. 한 대략 뭐 이 정도쯤 되려나? 접점 뭐 여기하고 여기 이런 상태야 지금. 이런 상태. 문제 상황 자체는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 상황 자체는. 근데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거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일단은 여기 이 더 위에 있는 놈 여기 좌표를 내가 일단 뭐 p 컴마로 놓을게. p 컴마 p 세제곱 플러스 7 밑에 있는 점은 내가 이제 q 컴마 q 세제곱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두 점을 각각 따로따로 잡고 접점을 각 점에서의 접방을 세워. 그냥 각 점에서의 접방 각 점에서의 접방을 세우셔서 자, 미분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3x 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도함수가 나오게 되니까 각 점에서의 접방을 세웁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y는 자 p 부분으로 식을 세우자. p 부분 3p 제곱 그다음에 x-p 플러스 p 세제곱 더하기 7 이렇게 첫 번째 접방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할 거야. y는 3p 제곱 x 마이너스 2p 세제곱 플러스 7 일단 저걸 전개하고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전개하고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접방이야. 두 번째 q를 가지고 접방을 더 씁니다. q를 가지고 y는 3q 제곱 x 마이너스 q 플러스 q 세제곱 더하기 3 얘는 3입니다.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 y는 3q 제곱 마이너스 2q 세제곱 더하기 3 일단은 접방을 두 개를 저렇게 좀 쓰시고 접방으로 이제 쓰시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x가 빠졌다. x 여기 지금 x 3q 제곱 x 마이너스 2q 세제곱 그래서 이게 같은 접방 아닙니까? 결국에 식은 다르게 세웠지만 대응하는 게 같으면 돼. 대응하는 게. 이 대응하는 게 같아야죠.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대응하는 부분끼리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3p 제곱이 3q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p가 8막 q가 나오긴 하겠지만 pq가 일치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pq가 그렇기 때문에 pq가 일치할 수 없어서 반대부호로 잡는 게 맞아. 반대부호로 잡는 게 반대부호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p 세제곱 더하기 7이 마이너스 2q 세제곱 더하기 3 그래서 얘를 내가 조금만 더 정리해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잠깐 하기 전에 그림을 사실 그려놨으니까 PQ가 달라야 된다는 거를 그림상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안 그리고 얘네 둘이가 반대부호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 되니 이게? 저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 이게 뭐 몇 번 이런 문제 풀어보면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PQ가 꼭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어차피 해결이 돼. PQ가 똑같을 수 있니 이게 지금? 그럼 식이 성립이 안 돼 애초에.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그래서 P가 마이너스 Q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자 2Q 세제곱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Q 세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이 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Q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와서요. Q가 마이너스 1이고 P가 이제 구해주면은 1이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난 거. 접방을 지금 구해서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 1에서의 함수값.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완성해가지고 1 넣으면 되겠죠, 이제? PQ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뭐 여따 대입하든 뭐 여따 하든 아무데나 대입해서 접방 완성하고 1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끝나. 자, 한번 뭐 P로 한번 해봅시다. P로 이제. P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Y는 P가 1이니까 3x 플러스 5. 그래서 x에 1을 넣어주시면은 8이 정답이 일단 되고 정답은 일단 8인데 근데 사실 그 1에서의 함수값 찾으라며 1에서 함수값 근데 애초에 1이 접점 아닌데 접점? 접점이 함수값 찾는 거죠. 접점이 y좌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방을 구할 필요도 없지. 이 문제는 이제 FE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 그런데 그 요 생각 한번 해볼래? 그 요런 문제가 좀 그래도 이제 좀 종종 나와. 그러니까 두 3참수가 있는데 그냥 위아래 평행이동의 관계잖아. 위아래로 평행이동해서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관계잖아.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래? 내가 지금 분홍색 접선을 그었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y절편이 여기가 7이야, 현재 7.
여기가 지금 3이야. 여기 몇이겠니? 여기 5. 이게 맞아. 5야. 애초에 이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애초에 원점 대칭인 함수다 보니까 그 함수를 위로 좀 올린 함수인 거잖아. 애초에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이 중간을 지나게 되어 있을 거야. 중간을 지나게.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좀 미리 알고 간다면 그럼 그냥 y는 mx 플러스 5 이 정도를 일단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이걸 내가 만약에 알았을 때 그러면 풀이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지금 이 분홍색 접선이랑 위에 걸로 해볼게. 얘랑 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둘이 연립해보면 되지 않나? 지금 이 두 함수가 그럼 이제 접하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그냥 둘이 함수값이 같다 하시고 둘이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에 미분하는 게 같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미분하는 게 같다. 이걸 푸는 거라고 이거.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위에 1번도 했지만 어떻게든 저 식을 연립해야 된다고 했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연립이 우리 그 막 뭐 개수 맞춰서 소거한 그 가감법만 연립이 있는 게 아니라 대입법도 연립이야. 대입법도. 이거 대놓고 m값 대입하라는 거 딱 보이지 않니? 대놓고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결국 연립의 목적이 뭐냐면은 문자를 소거시켜 나가는 게 목적인데 이거 m값 여기 대입하면은 이제 x 하나로만 구성된 m이 더 이상 없어진 x로만 구성된 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연립인 거야. 대입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립이 대부분인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연립해야 되지? 하는 게 아마 하나 나올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노래 정리, 평균값 정리 보시면 자,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막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함수 fx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얘들아 이거 좀 한번 봐야 되는 게 노래 정리 그 식 뭔지 기억나십니까? 노래 정리 식 f'c가 몇이어야 돼? 는 0이야, 는 0. 근데 이거 만약에 그냥 저거 다시 한번 쓸게. fx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x 되고 미분해주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2x 이거니까 그냥 노래 정리 그냥 이거 아니야? f'c가 0 그래가지고 저기 c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이 이제 어느 구간에서 존재해줘야 되냐면 열린 구간 2,4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c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2분의 k네. 이거 맞니? 일단 이렇게 하면은 부족해. 뭔가 k를 구해야 돼. 자,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결국 노래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특수 버전이야.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기울기를 봐야 돼.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기울기. 이 기울기랑 그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 최소한 하나가. 이게 노래 정리, 평균값 정리인데 노래 정리는 특별히 그 기울기가 몇인 거? 0인 거. 그래서 뭐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있죠. 직선의 기울기. 이것까지 식을 가졌어야 되더라. 이것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0이다라고 해가지고 노래 정리니까 이것까지 추가되는 거야. 이것까지 써야 돼. 이것까지. 왜냐면은 노래 정리 전제 조건이 뭐야?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은 얘가 이제 0으로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도 써봐야 돼. 이 식도. 아니면 꼭 굳이 이 식 안 써도 그냥 2랑 4랑 함수값 같네? 바로 해도 돼. 저거 굳이 안 써도. 그래서 만약 이것까지 고려해주면은 이제 얘가 이제 0이어야 되니까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봅시다. 이제 4 넣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16 이게 이제 F4인데 그 다음에 F2는 이제 그럼 무엇이냐면은 2 넣어주시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게 같다라는 식까지 써야 된다고. 이게 같다. 여기서 K까지 좀 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K가 몇 나오니 이거? 6 나오니까 C를 3이라고 답을 내는 거야. C를 3. 이 정도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롤의 정리 전제 조건 이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 같다까지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꼭 조심하실 점. 요거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끝에 걸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자, 이제는 평균값 정리니까 이제 요거 앞에 요거 두 개만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친 구간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평균값 정리. 그러면은 4 빼기 마이너스 2에 F4 빼기 F 마이너스 2. 자, 얘가 이제 F 프라임 C가 되도록 하는 C를 찾아볼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좀 더 계산을 해보시게 된다면 F4 저거 4 나오면은 좀 길게 다 써보자 한번. 4 넣어주시면 자 64 마이너스 96 플러스 49 36 빼기 2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42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 준 게 F 프라임 C. 저거 미분해 주셔가지고 바로 C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넣어 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일단 속어부터 좀 하지. 속어부터 요거 속어부터 먼저 하시고 정리. 자 이게 마이너스 32니까 얘 주면은 이거 4 나오나 4 빼기 요거 마이너스 50 나오네. 마이너스 50. 얘가 이제 3C 되고 마이너스 12C 플러스 9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게 6분의 54가 9니까 이게 9니까 결국 9가 소거가 되죠. 9가 이제 9가 소거가 되면서 결국 3C의 10 빼기 4가 0이 되도록 하는 C의 값이 두 개가 나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조건 봐줘야죠. C의 범위가 어느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어야 돼.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C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C를 이제 그래서 4는 이제 안 되죠. 걸쳐 있으니까 0이 답이 되는 거죠. 0.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가 아마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렇게 비중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꼭 나온다면 한 문제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 뒤에서 그건 다뤄볼 거고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첫 번째가 얘야. 예. 자, 요건데 요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자, 뭐냐면 다항함수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인데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3 이하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1일 때 f3의 최대값을 구해주라 라고 해서 이거는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유형서에서 제가 이제 풀어드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때는 어떻게 풀어드렸었냐면 그 x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지점 뭐 적당히 이 정도쯤 잡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3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x가 3인 부분.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문제는 f3의 최대값입니다. f3의 최대값. 가능한 이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얘를 지금 f'x가 3 이하래, 항상. 저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혹은 내려가려고 하는지 그 순간에 기울어진 정도란 말이지. 함수값이 얼마나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지. 최대가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가능한 한 크게 해놔야지만이 그 마일과 3 사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항상 최대로 잡아놔야지만이 F3의 최대가 나오지 않겠니? 최대로 잡아야. 그러니까 항상 이 닫힌 구간 마일하고 3 사이에서 F'의 값을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다 3으로 유지를 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1차 함수죠. 직선이란 얘기죠. 직선. 직선이란 얘기니까 우리는 이 정도쯤 점을 이제 잡아서 3,F3이라고 보시는 건데 3,F4 접선의 기울기를 최대로 유지했을 때니까 이때 기울기가 이제 3이죠. 3. 이때 기울기가 3입니다. 3.
기울기가 3이면은 결국 이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생각해 보셨을 때 x가 몇 증가하죠, 지금 이게? 4 증가해. 그럼 y가 몇 증가해야 돼, 이거 이제? 12 증가해야 되겠지, 12.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더한 게 답 아니니? 12 더해주니까 결국 답이 몇? 그냥 10. 일단 답은 10이야, 답은 10. 답은 10이야. 자, 이게 내가 이제 방학 때도 이렇게 아마 풀어드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근데 그 다른 풀이를 하나 알려줄게. 이게 원래 그 서술형에서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든, 이게. 말로 쓰기가. 그래서 서술형 버전의 풀이를 이제 알려드릴 거야. 서술형 버전에 이제. 근데 혹시 너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 이제 이 유형을 이제 유형수에서도 좀 풀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제목을 볼래? 평균값 정리의 활용이잖아. 근데 지금 이 내가 푼 방식이 평균값 정리랑 관련이 있어 보이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올바른 풀이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풀이야, 원래. 자, 왜 그런지 봐봐. 자, 서술형 버전 풀이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저 닫힌 구간 마이라고 3이잖아. 저걸로 평균값 정리식을 써봐. 닫힌 구간 마이라고 3을 이용해서. 그럼 마이라고 3을 이용해서 이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이 기울기가 얘가 F'C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C의 값이 그 열린 구간 마이라고 3 사이에 존재한, 잠깐만, 이거 좀만 띄워놓고. 열린 구간 마이라고 3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건데, 잘 들으세요, 이거. 마이라고 3을 포함한 닫힌 구간에서는 F'이 항상 3 이하니까 마이라고 3을 뺀 이 열린 구간 있죠. C가 이 사이에 어떤 값인데 얘도 그러면은 항상 3 이하가 보장되지 않니? 이거 3 이하가? 이게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끝난 거야. 이거랑 이거 가지고 풀면 돼. 해보면 자 4분의 F3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F-1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그래서 양변에 분모로 곱해봅니다. 분모 이제. 분모로 곱해보시니까 이게 12가 돼가지고 F3이 12하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좀 쓰셔야 돼요. 서술형일 때는. 그러니까 위에 거가 뭔가 조금 그 서술로 쓰기가 좀 애매해서 2번으로 푸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이제. 1번은 조금 애매해. 약간 서술형 쓰기에. 자, 1번으로 풀어도 약간 좀 선생님들의 약간 그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감점을 혹시 당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1문제 정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요게. 자, 1번. 자, 요거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한 번 더 언급을 좀 할게.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곧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쟤를 그냥 그 미분한 거가 접선의 기울기이니까 이 2차식의 최소값 묻는 거지?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완전 제곱식 하는 거. 그걸로 그냥 가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이거의 최소. 그래서 완전 제곱식 변형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써 넣으시고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써 넣으시고 자 그래서 그 최소가 되는 최소값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그러면. 자 이거 완전 제곱 묶어주면은 바로 할게. 이거 x-3의 제곱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5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그럼 최소 값은 마이너스 25인데 x가 몇일 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x가? 3일 때? 그러니까 이 함수에 x가 3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일 때가 최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x가 3,5씩인 점일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4번. 자, 이것도 보시면 사실 했던 거에 연장선이기는 한데 얘는 이제 연장선인데 곡선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을 잡는데 y는 x제곱 y는 4x 빼기 6이네. 이 정도쯤 잡자.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무조건 어떨 때라고 했냐면은 얘랑 평행한 접선일 때 봐. 무조건 평행한 접선. 얘가 지금 기울기가 4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4인 접선을 그어봐야 돼 봐. 기울기가 4인 접선. 얘도 이제 기울기가 4인 접선을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근데 그 결국 평행한 두 접선이니까 뭐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고 얘들아 그거 기억나니?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니 이제? 그 내가 그 공식 상수항끼리 빼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억나십니까? 빼라고 한 거? 고1들도 다 아는 거를 고2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평행한 도직선이면 x, y의 개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어서 상수항만 다른 상태야. 상수항만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점을 잡아도 얘가 이제 항상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치하게 되는데 공식이 이제 뭐냐면은 d는 xy의 개수의 제곱이야. 그대로 쓰시고 절대값인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끼리만 빼시면 돼. 상수항끼리만 이렇게 이 공식이야. 이 공식. 그렇게 뭐 어려운 공식이 아니죠. 우리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안다면은 뭐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 뭐 이거 뭐 모르고 못 외울 정도 아니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16번 이것도 그 방학 때 유형서에서 좀 풀어들었던 그런 유형이야. 한 번 더 좀 언급할게. F의 정보 알려줬고 자, 이 새로운 곡선에서의 접방이야. 새로운 곡선의 접방. 얘들아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 이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이 그럼 뭐냐면 얘가 뭐냐면 저거 미분해 보시면은 y가 fx 플러스 xf 프라임 x인데 결국 항상 접방 세우는 그 원리 방법만 알면 돼. 접방은 먼저 그 이제 접점이 주어지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걸려면은 그 주어진 곡선을 미분한 다음에 안에 1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1을 넣으셔가지고 자 접방 씁니다. 접방이 1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F1 더하기 1 F'1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이제 1, F1이죠. 이제 1, F1 그래서 X-1 플러스 F1이야. 다시 X-1 한 다음에 저거 그 원래 함수 지나는 점이니까 1 곱하기 F1 자, 요 정도를 일단 써주면 될 것 같아. 요 정도로 이제 이게 방법만 알면 되지 않니 그냥? 어떤 점에서의 접방이다. 그럼 그 함수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지나는 점 1, 요거 1 넣은 거.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은근히 이런 거를 잘 못 풀더라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써서 해보시기 바라고 얘는 이제 한번 해보시고 자, 근데 24번입니다. 24번. 24번. 24번은 이제 1, 마이너스 1. 자, 저 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먼저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내가 접점을 일단 미지수를 일단 잡아요, 접점을 이제. t,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접점을 잡고 이 접점으로 접방을 세웁니다, 접방을 이제. y는 자, 2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접방을 쓰시고 접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사실 1, 마이를 지나는 접선이기 때문에 1, 마이를 대입을 하십니다. 마1은 자,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시면 2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식정리를 들어갈 거야. 식정리 이제. 식정리 들어갈 거야. 그 소거되는 게 지금 마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t 마이너스 t 없애주시고, 남는 거 쓸 겁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즉, t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t가 이제 0하고 2가 나오긴 하죠. t가 0하고 2. 자, t가 이렇게 나옵니다. t가.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합하는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 얘 아니에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0 넣고 2 넣고 더하면 답이잖아요, 이제.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답은 나오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나오면 너네가 못 하더라고. 자. 방정식을 푸는데 만약에 풀었는데 자, 기울기는 얘라고 가정해봐. 얘라고. 잘 들어봐. 만약에 너네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오면? 근해공식 써가지고 저기다 대입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때? 일단은 2차 방정식일 거니까 두 근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주고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 합을 물어보면은 T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아니니? T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아니니? 이것끼리 더하면 되지 않니? 이게 뭐 하는 거야? 근과 계서의 관계 활용하는 거야. 근과 계서의 관계. 두 근의 합곱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두 근 합곱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처가 돼야 되더라. 인수분해가 다 되게 안 나와, 문제는 항상. 이 문제는 배려를 많이 해준 거지.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너네가 보통 당황을 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여기 이제 대입했다 쳐서 이렇게 두 근의 합곱으로 처리해줘야 돼. 두 근 합곱으로. 아시겠죠? 두 근의 합곱으로. 요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미적분에서도 내년에도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자, 이거가 사실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설명을 지금 드렸거든, 사실 이제. 자, 방금 전이랑 똑같아. 이번에 접선의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자, 얘들아,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게 지금 요거 있지. 요 내용을 아마 좀 활용을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어. 요 내용을 이제. 저게 지금 인수분해가 이제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근데 저게 아마 똑같이 풀면은, 저게 A가 살아있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거든, 저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아이디어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아이디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 일단 거기 옆에 써놔. 이거 24번에서 요거 28번도 설명드렸으니까 24번 참고 이렇게 써놔. 24번에 요 별표 참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요 31번 자 요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A, 2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라는 문제야.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이제 그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이걸 통해서 이제 접방이 나옵니다. 접방이 나와요. 접방 한번 해보시면은 y는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접방까지 나오게 돼. 접방까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걸 이제 뭐 대입을 하겠죠? a, 1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시면은 2는 여기 이제 a가 들어가다 치니까 다 전개 3at 제곱 마이너스 6at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대입까지 일단 해놨어. 대입까지 해놨고 소거시킵니다. 2 소거되죠? 2 소거되고 정리 지금 또 좀 정리가 되는 게 동류항 정리해주면 자 2항 2t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이 차항은 이제 여기 3t제곱 플러스 3at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3a 플러스 3t제곱. 이 항까지 했죠? 일단 이렇게.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 6at 넘기니까 플러스 6at가 0. 일단 뭐 이 정도를 일단 쓸게. 이 정도로 이제. 자, 지금 접선이 2개라고 있어. 접선이 2개. 접선이 2개면 그 접점이 3개면 접선도 3개. 근데 접점이 2개면은 접선도 2개. 즉 이 t의 값이 2개란 얘기야, 이게.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도실근. 저게 이제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작년에 많이 하셨던 유형인데, 작년에 고1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유형하실 때 작년에 많이 하셨던 유형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거야? T. T가 소거되니까. 근데 일단 그 소거 말고 일단 묶어볼게요, 한번. 그럼 이제 2t 제곱 마이너스 뭐 3도 끄집어 내보자. 3에 a 플러스 1t 플러스 6a. 일단 뭐 인수분해가 얘가 지금 되는 식은 아닌 것 같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좋아. 근데 웬만하면 안 돼. 이미 앞에서 0이라는 글이 나오지 않니? t는 0. 그러니까 이 뒤에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해. 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저거 어떻게 돼야 되니, 저거? 2차 방정식이. 이거 케이스가 2가지였습니다. 2가지. 첫 번째. 얘가 판별식이 0일 때. 2차 방정식이 다시. 판별식이 0인데 그냥 0 하면 안 되고, 판별식이 0인데 혹시나 0으로서 중근이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중근을 가지는 거야. 0이 아닌 중근. 0이 아닌 중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 하시는데 이제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까지 체크해줘야 돼. 0을 근으로 안 가져야 돼. t는 0. 이때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야. 이미 앞에서 0이라는 근을 가지지 않니?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질 때야. 0을 이제 0이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케이스 또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0을 근으로 가질 때.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하셔가지고 만들어지는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2가지로 이제 풀어보시는 게 작년에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제. 근데 상황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 지금 내가 풀어드린 문제, 이게 앞뒤에 있는 문제도 접선이 뭐 3개인 거, 1개인 거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런 식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때마다. 자, 만약에 접선이 1개다. 그런데 이런 꼴이 나왔다. 그럼 얘가 허근인 거야, 허근. 허근인 거. 아시겠죠? 허근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고. 51번. 자, 요 문제인데 그림을 이제 보면서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를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자, AC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다. 이 AC를 일단 이으셔가지고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아야 되지 않니? 접선 찾을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끌어서 잘 끌어가지고 접하는 선을 그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고 M은 3개고 A, B에서 로레 정리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양끝 2점을 이으셔가지고 얘랑 평행한 접선 있죠? 얘랑 평행한 거. 얘는 2개 나오지? 여기 하나 나오니까 2개. 이 정도로 구해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이제. 아시겠죠? 그림을 보고도 평균값 로레 정리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그림을 보고도 이게 가능하셔야 되고,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유형수 할 때 우리 방학 때 이거 풀어드린 거지만 이거 그 말뜻을 잘 이해를 좀 못하셨는지, 내가 이거 뭐 하라고 했니 이거 얘들아. 이거 직접 이거 내가 대입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거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h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대입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리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 이거? 미분해가지고 대입하라고 이거. 이건 그냥 대입이야 대입 이거. 그냥 대입이야 대입.
뭐 별다른 뭐 거창한 거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only 대입이야, 대입. 그래서 x 플러스 h 넣어가지고 계산, 미분해서 이거 직접 대입해서 계산, only 계산입니다. 그냥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55번. 이것도 풀어드린 거야. 까먹었을까봐 내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먼저 이 중괄호가 편값 정리의 그 분자처럼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f, x 플러스 5,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5. 그러신 다음에, 자, 분모, 똑같이 저 괄호환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괄호환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자, 근데 이게 분모가 지금 몇이니 이게? 10이야, 10. 갑자기 11을 나누면 안 되니까 다시 곱하기 10을 해줌으로써 메꿔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뭐랑 이제 같냐? 이 안에 있는 부분이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은 저게 F'C죠, C. 여기에 곱하기 10이 돼 있는 거죠, 곱하기 10이 이제. 그 C의 범위는 X 빼기 5와 X 플러스 5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C도 이거 무한대 아니겠니? 가운데 C도 무한대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C로 이제 뭐 바꾸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잠깐만. C 말고, C를 원래 따지는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니까, 결국 이거 그냥 X로 바꾸자, X. 요거, X로 바꿔도 문제 없지 않니? X로 이제. 어차피 C도 이렇게 덩달아 X처럼 갈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기가 7이야. F'의 저 값이 7이니까 답이 7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70.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아까 했던 거이긴 한데, 요거만 설명할게. 요거만 이제. 요거만 설명할게. 그 아까 했던 거긴 한데, 절대값이잖아. 근데 뭐 절대값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그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내가 그 두 가지 풀이 아까 뭐 보여드린 거 있죠? 두 가지 풀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려면은 먼저 지금 쟤를 F'을 좀 풀어 헤쳐 보신 다음에 F'을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0하고 1로 구간을 잡는 거야. 0하고 1로 이제.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해주셔가지고 0일 때의 함수값이 지금 이제 2라는 거니까 이때 f1의 범위를 이걸로 생각을 해보시던가 이걸로 이게 아까 1번 풀이였었고 2번 풀이는 뭐였었냐면은 저 1과 0을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얘가 F'C가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이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 식 자체가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푸는 게 2번 방법이었어. 여기 2번 방법.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근데 조금 더 직관적이어가지고 아마 좀 풀만 할 거야. 1번 방법이 이제 여기까지.